하지만 제가 적용한 EQ를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올바른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튜닝 데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제품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앵커에서 나왔던 제품이죠. 사운드코어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제품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코어에서 나오는 리버티 3 프로, 리버티 3 프로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특징도 많고요. 그리고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전에 있던 제품들은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포츠용 무선 ANC 이어폰으로 나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20명의 그래미상을 받으신 분들의 그런 프로듀서 분들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떨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두 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투웨이 방식이에요. 중저역은 다이나믹 드라이버 10.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요. 고역은 BA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인 것은 코엑셜 방식, 그러니까 정축상의 동축상의 드라이버를 같이 배열해서 시차를 최소화해서 소리를 방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 되고요. LDEC과 AAC 그리고 SBC 코덱을 지원합니다. ANC 기능이 당연히 되고 트랜스페어런트 기능이라 해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됩니다. Hear ID를 장착을 했는데 이 Hear I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Hear ID를 통해서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즈한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에요. 버튼을 눌러서 귀를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소리 밸런스를 찾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제가 EQ 값을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EQ 값. 그거를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앱 제어가 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8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어버즈만 갖고선 그리고 충전을 케이스에 할 경우에는 3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른쪽 왼쪽 개별로 사용 가능하고 멀티 포인트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장비를 연결해 놓고 스위칭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360도 입체 음향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는 걸 조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개의 마이크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어틱과 이어윙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4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정가는 17만 9천 원에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금 사전 예약 판매 중입니다. 15만 9천 원에 여러분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 빠르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장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장점. 고급스러운 외형입니다. 네, 솔직히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10만원대 중반 또는 10만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러기에는 모양이나 재질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10만원대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2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40만 원대에 있는 모 제품보다도 사실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고 가격이 나가 보이고 굉장히 마감 처리가 잘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좋은 착용감이에요. 생각보다 이 이어버즈가 큽니다. 생각보다 이어버즈가 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용했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어버즈가 조금 큰 편이죠. 예, 조금 튀어나와서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스포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용감은 의외로 좋습니다. 예, 요게 이어윙이라고 해서 귀를 잡아주는 애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어윙으로 요 뭐라 그러죠? 이 귓바퀴 틈의 요 부분을 이렇게 또 들어가서 돌려서 장착되는 방식이거든요. 스포츠형으로. 이런 비슷한 류가 보통 보스 이어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스포츠형으로 딱 잡아서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이 더 편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가 정말 편해요. 예, 정말 편해서 이 부분은 높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뭐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양한 이어팁, 총 4가지의 이어팁 세트와 그리고 이어윙, 그러니까 귀가 모양이 다 다르니까 4개의 이어윙을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스트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에 잘 맞는 그런 포지션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이어폰들이 사용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사용 시간 늘리고 있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아마도 가장 긴 사용 시간대가 아닐까 싶네요. 이어버드 자체에서만 무려 8시간을 쉬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케이스에 충전을 했을 때에는 3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 충전하면 정말 사용을 하면서 잊어버리면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대한 충전 시간, 사용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놓고 봤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ANC가 사실은 가격대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애들이 좀 별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리뷰를 할 때 가만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선 좀 비교를 하는 편이에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뽑는데 장점에 ANC가 들어있으면 단점에도 ANC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장점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ANC다. 하지만 단점에서는 그래도 ANC가 좀 약하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캔슬하기 좀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얘는 단점에 ANC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ANC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총 3단계가 선택이 되는데요. 약하게, 중간, 그 다음에 강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약간 반응형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변 소리를 감지를 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을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ANC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낮은 저역 25Hz까지 다 캔슬을 합니다. 20Hz도 캔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가 눌려지는 캐빈 프레셔라고 하죠. 귀 눌림 현상이 극히 적습니다. 왜 귀 눌림 현상이 생기냐면 아주 극저역은 캔슬을 못하면서 100Hz 대역만 캔슬을 잘하게 되면 상대적인 극저역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서 귀에 서브우퍼가 막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빈 프레셔, 귀를 누르는 약간의 기압차에 의한 눌리는 현상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얘는 그 현상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AAC 성능이고요. 고음을 캔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대역대까지 캔슬을 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800Hz까지 캔슬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20만 원대에 있는 ANC를 캔슬한다는 제품들이 약간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위하는 좀 더 고급의 제품들 20만 원 후반대나 30만 원, 40만 원대에 있는 애들이 보통 2K, 3K, 4kHz까지 캔슬을 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10만 원대 중후반에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애들이 캔슬하는 정도의 800Hz 대역대까지 캔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기준을 이 금액대에서는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NC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의 장점은 동축형 드라이버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어폰을 만들면서 여러 드라이버들이 한꺼번에 장착돼서 방출되는 그런 방식, 이전에 있던 프리비라든지 프리비 4나 7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튜브 간의 길이를 동일하게 해서 소리가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 제품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량 생산에서는 일단 막 찍어놓고 눌러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사실은 이런 동축형 방식을 썼다는 게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드라이버, 저음 드라이버가 있고 그 저음 드라이버 바로 앞에다가 BA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시차를 최소화해서 한 자리에서 소리가 방출될 수 있는, 마치 영국의 타너이 회사가 쓰는 동충역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이어폰에서 구현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소리 캐릭터도 조금 바뀐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소니의 L덱이 된다는 겁니다. L덱은 소니 제품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최신형 핸드폰에서는 L덱을 지원합니다. 이 L덱이라는 게 소니가 만든 고해상도 물론 가변역이긴 하지만 주파수에 간섭이 없는 장소에서는 무손실의 고해상도의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L덱이 되겠습니다. 그 L덱이 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AC도 되고 SBC도 되는데 L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스트리밍 오디오를, 무손실 스트리밍 오디오를 듣고 계시는 그런 환경에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로 그런 즐거운 소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리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소리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EQ 세팅이 시그니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사운드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톤 밸런스가 U입니다. U. 이 V가 아니라 U. 예, 아주 극저역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아주 극고역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진짜 딥한 베이스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아주 고역의 아주 찰랑찰랑한 고역의 소리가 잘 들리는 사운드를 기본 시그니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단점에다가 다 놨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런 사운드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펀 사운드입니다. V형 사운드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대적인, 요새 애들이 조금 추구하는 그런 펀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V형이 아닌 약간 U형으로 되어 있는 톤 밸런스를 시그니처로 갖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선택할 수 있어요. 플랫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플랫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히 플랫,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톤 밸런스가 잘 맞았다는 그런 사운드를 듣게 되지만 그것도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끝에는 제 튜닝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앵커와 마찬가지로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이 소리에서는 첫 번째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금액대에서는 이 정도 해상도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L덱을 사용을 해서 듣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해상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AAC를 쓰고 있는 그냥 애플 계열에서도 충분히 해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치 들을 때에는 진짜 2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애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사운드가, 그런 해상도가, 그런 디테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대 중후반에 있는 애들이 이 정도의 디테일과 해상도가 살아있느냐라고 친다면, 제가 이 금액대에 있는 애랑 비교한다면 저는 얘한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의 해상도, 디테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A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한번 뽑을게요. BA 드라이버가 그 찰랑찰랑한 고음의 소리를 아주 잘 내주는데 그 소리가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소리 중에서, 과히 나쁘지 않은 소리 중에서 한 가지 특징, 하이햇의 소리와 크래쉬의 소리가 아주 밝고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 소리가 깨지는 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귀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 고역의 소리가 쏘지 않으면서 아주 밝고 깨끗하게 재생이 됩니다. 하이햇의 티치치 하는 소리라든지
재즈에서 이제 그 크래쉬를 갖다가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촥 했을 때 그런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크래쉬 소리들이 아주 섬세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쏘지 않는 고음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치차름의 그런 쏘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10kHz 이상의 12kHz 이상의 아주 고역에서 들리는 그런 찰랑찰랑함인데 그 소리가 깨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재생이 되는 이 BA 드라이버를 장착해서 나오는 새로운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있던 리버티 제품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사운드가 이 BA 드라이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들린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 BA 드라이버에 대한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소리의 소리가 괜찮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기타의 현소리가 너무 이쁘게 들려요. 특히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아니면 통기타인데 통기타를 약간 어쿠스틱처럼 연주하는 그런 사운드를 듣게 되면, 이를 긁는 소리 말고 듣게 되면 이 기타의 소리가 상당히 이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BA 드라이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듣게 되면 그런 연주곡을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음의 그런 크래쉬나 하이햇의 소리, 퍼지는 소리들을 이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이어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적인 장점이자 저의 장점의 마지막입니다. 딥 베이스가 그냥 귀를 그냥 흔듭니다. 그냥 내 귀에 서브폴 놨나? 빠빠빠빠빠빠빠빠 귀 고막이 빠빠빠빠빠빠 할 정도로 아주 딥 베이스가 잘 나옵니다. 제가 딥 베이스를 듣는 음악 있죠. Hey Now 같은 걸 듣게 되면 마치 뻥 하고 저음 나올 때 고막이 그냥 눌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뻥 하고 나옵니다. 사인으로 틀면서, 사인 소리를 틀면서 제가 50Hz 이하를 들어봐도 20Hz까지 정말 딥베이스가 정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딥베이스가 잘 나오는 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옵니다. 아마도 투웨이로 나누면서 고음은 BA 드라이버가 담당하게 하고 중저역대를 다른 다이나믹 드라이버, 특히 10.7인치에 10.7인치 맞죠? 맞나? 네, 10.6인치구나. 미리 6mm, 10.6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만들어내는데 그 저음이 정말 아주 딥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딥 저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힙합이라든지 EDM에서 아주 딥한 저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갖고서 EQ를 원하시는 대로 스타일로 바꿔서 들으시면 나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어버즈의 크기입니다. 이게 은근히 커요. 이게 은근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좀 머리가 좀 크고 얼굴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마도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크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어버즈가 정말 작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작아지고 완전 초소형화돼서 이 귀 속 볼이 아닌 요 안쪽으로 진짜 그 웨이도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조금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게 그 전에 있던 리버티, 제가 리뷰를 했던 그 제품들과 좀 비슷한 건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그러니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했을 때의 소리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아쉬워요. 개선은 됐어요. 이전 제품에 비해서 개선은 됐지만 조금 아쉬워요. 볼륨도 더 커졌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음을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 하듯이 캔슬을 해버립니다. 저음의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고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역과 고역의 소리만 올려줘요.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색해요. 노멀 모드를 껐을 때에 들어오는 중역과 저역의 소리가 있는 상태에서 밖의 소리가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페런트, 주변 소리 듣기를 키게 되면 저역의 소리는 캔슬돼서 줄어요. 캔슬돼서 줄으면서 중고역의 소리가 들리는 방식인데 이게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레벨도 조금 작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중저역의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중고역의 소리만 들리니까 조금 소리도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면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이 부분은 아쉬워서 이 부분을 단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이 이어버즈를 넣기가 그닥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빼갖고 장착을 한 다음에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 뺀 느낌으로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뺀 느낌은 그대로 안 들어가고 이걸 반대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케이스에 넣을 때 보통 이렇게 쓰고 바로 넣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넣잖아요.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걸 하려면 180도를 돌려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지가 않으면 케이스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전 처음에 그래서 꼈다가 뺐는데 잘 들어가지, 이거 뭐 좌우가 바뀌었나? 이러면서 막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단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L덱이 있습니다. L덱에 대한 단점이 그냥 여기 하나에다 몰아넣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L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 그 EQ 또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EQ, 그 EQ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아요. 커스텀 EQ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L덱이 사용되는 시에는 EQ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L덱의 사용은 애플 전화기에서 쓸 수 없다. iOS에서는 쓸 수 없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최신형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L덱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도 재생 가능한 장비를 연결해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U자형이에요. 너무 U자형. 저음이 또 극저역이 너무 많고 극고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 끝날 때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날 때 제 튜닝 값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값대로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다는 사운드를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형적인 U자형을 썼다는 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3D 사운드를 서라운드를 적용을 했을 때의 소리 변화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D 효과가 별로 안 느껴지고요. 첫 번째 별로 안 느껴지고 두 번째 너무 극단적인 V형으로 바뀝니다. 너무 극단적인 V형. 그러니까 톤 밸런스가 그걸 키는 순간에 극단적 V형으로 바뀌어요. 저역이 아주 많아지고 고역이 아주 많아지고 중역이 뒤로 쑥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앵커 쪽에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건 실수 아니냐? 이거 뭘 표현하려는 거지? 별로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기능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실수가 맞는 것 같고 소리적으로 별로 득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극단적 V형의 소리를 만들어서 듣기에도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단점에 확실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소리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 점점 이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이 소리 제한이 딱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충분히 크다라고 느끼는 그 볼륨의 레벨이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충분히 크다라고 느끼는 게 80이면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100%를 채워도 부족하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크게 안 듣는데 100%로 올려놔도 그래 조금 크게 들었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볼륨에서 100%로 올려도 조금 크게 들었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걸 좀 풀어갖고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트윅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 세팅돼서 나오는 상태 그리고 iOS에서의 상태에서는 볼륨의 한계치가 딱 고정이 돼 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볼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선 제가 장단점을 정리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죠. 통화 품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이 리버티 3 프로 제품으로 마이크를 전환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앵커 사운드코어의 리버티 3 프로 제품의 마이크 성능입니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환경,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리버티 3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상대편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한번 이 리버티 3 마이크로 전환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리버티 3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 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닌 이 상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아마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앵커의 사운드코어 리버티 3 프로 제품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제품은 최근에 와서 이 10만 원대의 장비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이 두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거 게임 체인저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제품 새로 나온 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이 두 개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번에도 더 뛰어나지만 더 획기적인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살짝 아쉬운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얘기한 3D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아직 그 동축형으로 하고 있는 그 저음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를 같이 쓰는 데에서 제가 장점에서 보통 음상이나 스테레오 이미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소리의 이미지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소리가 그래도 정리 안 되고 살짝 겹쳐있는 듯한 느낌? 정리가 조금 덜 된 듯한 느낌은 있어요. 톤 밸런스적인 부분 굉장히 좋지만 음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앵커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순하게 10만 원대 중반 또는 1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박수 쳐줄 정도로 되게 잘 만든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게임 체인저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성비 제품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가성비 제품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 이 정도 트랜스페런트, 이 정도 앱이 되고, 이 정도로 EQ가 되고, 이 정도로 소리 품질 나오고, 이 정도의 배터리 시간에 무선 충전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용한 EQ를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올바른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튜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요. 이 데이터의 곡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U자형으로 된 거를 역으로 만들었죠. 제가 듣기에는 극저역이 좀 너무 많고 극고역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나눴을 때 이 사운드가 좀 더 올바른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플랫을 선택하게 되면 비슷한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플랫도 조금 저처럼 많이 깎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깎은 게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5dB 정도의 감소가 필요할 정도로 조금 너무 과하게 극저역과 극고역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다듬었더니 나머지 부분들이 다 살아나면서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더 차분하고 오랫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을 때에도 훨씬 편한 사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것까지가 제
튜닝 데이터였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 리버티 3 프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을까요? 지금 현재는 예약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약 판매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이 뒤에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그 제품 또는 구매하신 제품의 성능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